그 4차 추경 통과된 게 이제 여야 협치의 어떤 아주 좋은 어떤 사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전 국민한테 통신비를 주겠다고 했다가 네. 그렇지 않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낙연 대표 조금 좋다고 했지만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고에서는 조금 분위기가요. 그 뭐 이낙연 대표님의 리더십이 뭐 어떻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어제 분위기 우리 성 의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또 처리가 됐는데 네. 59년 만에 4차 추경이 본회의 통과를 했어요. 7조 8천억 원이. 네. 그런데 당내에서 만약에 이견이 있었다면 이렇게 제출 11일 만에 또 심사 10일 만에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통과시키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쟁점이었던 이제 통신비까지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래저래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 말씀들은 많았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어젯밤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흡족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일부에서는요, 이 전 국민한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을 최초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하는 분위기에 있어서요. 아니에요? 어떤 정책이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특히 우리가 청년 정책에서 청년 정책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을 때 그래도 이 전 국민이 쓰는 통신비를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지원해 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도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제 추경까지 해서 통과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는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추석을 앞두고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여권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니까 이 또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2만 원씩 선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뿌리려고 했었던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께서 국가 채무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셨고 또 국민께 드리는 아주 작은 정성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빚을 내서 미래 세대에 드리는 짐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당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또 여당에서도 그걸 받아서 16세에서 35세 그리고 노인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드리는 거로 했고 나머지 좀 경제 활동에 그래도 활발한 이런 층에서는 우리가 좀 일정 부분 부담을 해달라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 인기영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살포가 안 되고 그래도 좀 더 어려운 그러한 층의 국가의 재원이 그래도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 통신비의 예산이 원래는 뭐 9,200억 원이었잖아요. 여기서 한 그렇습니다. 5,200억 정도가 네. 이제 삭감이 돼서 이게 나머지 고루고루 이제 다른 항목으로 배분이 된 건데 그러면 성일종 의원이 보실 때는 야당의 의견을 민주당이 받아줬어. 제대로 잘 됐으니까 결국 야당이 잘한 거예요? 아니, 받아준 여당이 더 잘한 거예요? 여당도 잘한 거죠. 그래요? 이 아이돌봄 쪽에 한 2천억 정도 넘게 갔고요. 또 독감에 315억. 그리고 법인 택시에 종사하자 분들한테 개인 택시 지원을 했는데 법인 택시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40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었고 또 의료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 격려 수당 쪽으로 1인당 4만 원. 이렇게 해서 4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드린 것은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마지막에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여야가 함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을 때 보면 그 여권 내 유력 그 잠룡이라고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나 그 이재명 경기지사도 사실상 반대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그 이낙연 대표였던 리더십이 약간 손상되지 않았을까라고 질문드렸더니 양 의원께서는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 성 의원도 보실 때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애초에 저는 이 목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석을 앞두고 지금 나빠진 여론에 대한 어떤 무만해지는 그 호도용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여당이야 상처가 이쁜 거지요. 여권에 실세하고 대통령께서 주고받으면서 주자 이렇게 결정됐던 사항들을 그래도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에 앞서서 어쨌든 그런 결정들이 잘못되면
바로바로 바뀌어지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에 수합되는 거는요. 뭐 비난을 하기 전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네. 16세에서 34세로 정정드립니다. 35세가 34세. 만. 네, 만 34세 그리고 65세 이상 이렇게 됐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뭐 반대도 있고 한다는 목소리는 저는 다양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리더십은 결과가 증명한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 4차 추경이 뭐 59년 만에 이 4차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가장 성공적인 어떤 합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타이밍, 협치 또 모든 것을 이끌어내지 않았나 거기에는 야당 의원님들께도 굉장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또 이번에 위기아동 그 사각지대 위기아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 47억을 긴급 추경을 예. 인천 그렇습니다. 라면 형제들을 위해서 비교했어요. 그 부분도 야당 의원님들이 정말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네. 그 양양자 최고위원님, 성일종 비대위원님 두 분이 양당의 이제 최고 지도부로서 만나서 서로 네. 간에 평가해주고 역할 기대해 주시니까 이런 어떤 느낌이 그대로 당 지도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여당이 좀 정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 예를 든다면 통신비 같은 경우도 즉흥적으로 이게 포퓰리즘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수정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까지 나서신 말씀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충분한 스터디가 없었다. 그리고 이 통신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통신비를 못 내가지고 전화가 통화가 안 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전 국민 그 백신 무료 접종이라는 부분도 그럼 시장 조사가 철저히 됐던 거예요? 그거는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법으로 지금 그걸 하게 돼 있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백신도 수급에 맞춰서 돼야 되는 건데 결국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결국은 내놓을 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한테 마지막에는 이제 뭐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지만은 전 국민 백신이 사실상 수급 상황이 어려웠었잖아요. 백신 독감 같은 백신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는 거지요. 네. 통신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